16장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플렉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런타임에 형식 정보를 얻는 방법 그리고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애트리뷰트의 개념과 활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런타임, 즉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객체의 형식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오브젝트는 형식 정보를 반환하는 getType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요. 시스템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 형식의 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더블, 콘솔, 기타 등등 C샵의 모든 데이터 형식이 시스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get 메소드 역시 갖고 있게 되죠. 오브젝트의 getType 메소드는 시스템 타입 형식을 반환합니다. 이 타입 형식에는 .NET 데이터 형식의 모든 정보, 메소드, 필드, 프로퍼티 등등등을 표현합니다.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티저 형식 변수 a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a의 getType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이 getType 메소드는 어디에서 왔어요? 오브젝트의 getType 메소드죠. 인티저도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getType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타입 객체에 저장을 했고요. 타입의 getFields 메소드를 호출해서 필드 인포 배열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필드 인포 배열을 순회하면서 필드의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겠지만 get 메소드, get properties 등등등등 시스템 타입 형식에는 이렇게 형식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시스템 타입의 주요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get xxx 꼴로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get constructors는 생성자 목록을 반환하고요. get event는 이벤트 목록을 반환합니다. fields는 필드 목록, generic arguments는 형식 매개 변수 목록을 반환하죠. 인터페이스, 해당 형식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고, members, 이것은 메소드, 필드, 프로퍼티 모두 멤버죠. 네, 그러한 멤버들을 모두 반환을 하고요. 메소드는 메소드 목록을 반환하고, nested 타입은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내장 형식을 반환을 합니다. get properties는 프로퍼티 목록을 반환하고요. 시스템 타입의 get 땡땡땡, get 메소드, get fields 등등 메소드들이 있었죠. 이 메소드에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은 말하자면 검색 옵션이 되는 건데요. 시스템 리플렉션 바인딩 플래그스의 열거형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A로 시작을 하는데 이 A는 인티저라고 하죠. 그래서 타입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getFields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binding flags public이면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를 볼까요? public이 아니면서 privacy나 protected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를 가져오도록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옵션을 보겠습니다. public이면서 static 필드를 가져오도록 했네요. 그 아래에는 public이 아니면서 정적인 필드를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이 옵션은 getFields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든 메소드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activate 클래스에게 시스템의 타입 인스턴스를 입력을 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property info 클래스의 get value로 값을 읽고 set value로 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thod info 클래스의 invoke 메소드를 통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profile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name과 phone 프로퍼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print라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type of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프로파일의 타입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객체를 이용을 해서 액티베이터의 create instance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프로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죠. 자, 여기까지가 객체를 생성하는 예제고요. 여러분들이 프로파일 객체를 프로파일 생성자를 이용해서 바로 생성이 가능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형식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아니라 또 다른 클래스의 또 다른 구조체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는 이 형식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파일에 그 형식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두고 실행할 때 그 파일을 읽어와서 해당 형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읽어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이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프로파일은 잠시 잊어두고 앞에서 생성한 타입 객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입 객체에 property info 메소드를 호출해서 프로퍼티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이름 어디서 봤나요?
name이었죠. name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 form property의 이름을 여기 입력을 해서 name과 form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name.setValue를 호출하는데 어떤 객체의 name 프로퍼티를 설정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생성했던 이 프로파일 객체의 name 프로퍼티에 박찬호라는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for의 setValue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프로파일을 입력을 해줬어요. 인수로. 이것은 프로파일의 form 프로퍼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죠. 997-5511로. 실제 번호는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로 전화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선 setValue를 호출했죠. getValue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의 name property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name 객체는 name property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fore의 getValue를 호출하면서 프로파일 인스턴스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러면은 프로파일 객체의 form property의 값을 반환을 하죠. 이번에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볼게요. 우리가 타입 객체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print 메소드의 이름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인포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소드의 invok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프로파일을 인수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 객체의 pri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리플렉션을 이용한 형식 생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ssembly builder 클래스의 define dynamic assembly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셈블리를 생성해 줘야 합니다. 어셈블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파일인데요. .exe 또는 .dll 파일을 말하고요. 어셈블리의 이름은 calculator assembl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어셈블리 빌더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모듈을 생성합니다. 어셈블리는 하나 이상의 모듈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모듈의 이름은 calculator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모듈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new 모듈에서 define 타입 메소드로 호출해서 sum 1 to 100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calculator assembly 파일 안에 calculator라는 모듈이 있고 이 안에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sum 1 to 100. 그리고 define 타입의 결과물을 new 타입에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는 define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이름은 calculate, 접근 한정자는 public, 반환 형식은 integer,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길이가 0인 배열을 넘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메소드가 선언이 됩니다. public calculate, 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걸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new 메소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 new 메소드에 get il generator를 호출해서 il 제너레이터의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밋을 호출합니다. 이밋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 ldci4라는 것은 4바이트 정수, 즉 32비트 정수를 푸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수를 푸시를 할까요? 2를 푸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문을 돌면서 i를 2부터 할당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2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스택에 32비트 정수를 푸시를 해요. 그러면 스택이 이렇게 되겠죠? 스택이 처음에 1, 2, 그리고 OP 코드 add를 이밋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택의 최종 두 개를 꺼내서 얘하고 얘를 꺼내서 결과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3이 되겠죠? 이 둘은 팝을 했으니까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장했으니까 3이 됐고요.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하겠죠? 다시 반복을 하면은 얘는 3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얘도 그러면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3이 쌓입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다시 이 두 개를 팝을 해서 더하면은 6이 되겠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어요. 그러면은 다시 i는 4가 되고 이 친구도 4가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2를 팝해서 더하고 스택에 넣습니다. 이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루프를 빠져나오고 나면은 스택에 남아있는 최종 값을 반환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new 타입 객체를 생성을 한 것을 액티베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sum 1 to 100.getType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calculate 메소드를 가져오도록 했네요. 그 결과를 메소드 인포 형식의 calculate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alculate의 invok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sum 1 to 100 인스턴스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애트리뷰트는 메타 데이터를 담는 코드 요소입니다. 컴파일을 거치면 실행 파일 안에 저장이 돼요. 주석하고 좀 다른 게 주석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데 컴파일을 거치면은 실행 파일에서는 제거되잖아요. 하지만 애트리뷰트는 컴퓨터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괄호 사이에 애트리뷰트 명을 넣어주고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 아래 사용 형식이 있네요. 대괄호 애트리뷰트 이름 괄호 열고 매개 변수. 실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myClass라는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old 메소드와 new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old 메소드에만 애트리뷰트가 입력이 되었는데 대괄호 사이에 obsolete라는 애트리뷰트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obsolete 애트리뷰트는 컴파일을 할 때 경고를 낼 수 있는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을 사용을 해라 라는 경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줬는데 old 메소드는 폐기됐으니까 new 메소드를 이용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코드를 따라 입력을 해보시고 실제로 빌드를 해보시면 이 메시지가 컴파일 경고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정의 애트리뷰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애트리뷰트는 간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애트리뷰트 외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하는 애트리뷰트를 말합니다. 시스템 애트리뷰트를 상속을 해서 사용자 정의 애트리뷰트를 선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애트리뷰트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애트리뷰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필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버전과 changes라는 프로퍼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프로그래머라는 프로퍼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set 접근자는 없고 get 접근자만 있어요. 이 프로그래머 필드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히스토리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myClass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서 최초에 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버전은 0.1이며 언제 왜 수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밥이라는 프로그래머가 또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버전은 0.2고 2010년 12월 3일에 펑크 메소드를 추가를 했다. 물론 평상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어떤 프로그래머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다 드러나지만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런타임에 그 정보를 읽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 히스토리 정보는 프로그램이 읽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